이번 보고서는 SK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심팩, 그 다음에 포시에스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K 네트워크스고요. 계속되는 기다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비해서 5.4% 증가한 2조 9천억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4.4% 증가한 212억 원으로 컨센서스는 하회를 했습니다. SK 매직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됐지만 광고비 절감과 렌탈 중심의 성장, 영업이익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21년도 연간 계정수는 221만 계정이고 목표수는 254만 계정으로 코로나 완화 시 성과 개선이 전망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카라이프 부분에서는 렌터 사업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중단기 수요가 감소했고 그 다음에 중고차 매각 대수가 QOQ로 2,000대가량의 감소 영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판관비가 일시적으로 70억 증가해서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만 올해 제주 단기 렌터카 호조 및 반도체 이슈에 따른 중고차 매각 호실적은 유효하겠으나 판매 채널을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을 해서 비용 집행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뭐 K카라든가 롯데렌탈이라든가 SK 렌터카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렌터카는 모두 다 온라인화를 진행을 중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 글로비스까지 완벽하게 들어온다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온라인화가 점차적으로 더 심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투입이 되는 비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가 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의 좀 그 수익을 거저갈 수 있겠는가? 예, 요거 때문에 이제 SK 매직도 물론 정수기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코웨이라는 회사와 경쟁을 좀 해야 되고 또 다른 회사들도 있고요. 또 렌터카 업체들도 이번에 상장한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상장들을 많이 한 회사들하고 현대 글로비스까지 같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고 또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내용은 끝났지만 또 회장의 개인 또 비리가 또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조금의 악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심팩이라고 읽는 거겠죠. 네, 합금철 고성장 영업이익 급증이라는 제목으로 정홍식 애널리스트가 썼고요. 자, 이베스트 증권에서 이제 좀 그 폼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신생 회사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요 밑에 보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폼 굉장히 멋있게 좀 잘 만든 것 같고, 네, 좀 보기 좋은 보고서지 않나 싶습니다. 자, 4분기부터 먼저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 2,329억 원으로 QOQ 66.5%, YY 대비해서 122.3%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522억 원으로 QOQ로 97.3%가 증가했습니다. 9월에서 10월 글로벌 페로망간 가격이 급등한 효과가 있고요. 이것은 글로벌 가격 대비해서 1, 2개월 정도 좀 레깅이 되어서 반영이 됩니다. 네, 뭐 레깅이라는 건 여러분 뭐 문맥적으로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좀 딜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연기적인 모습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분기별 영업이익을 보시면 작년 1분기에 94억, 그리고 나서 184억 2배 올랐고요. 그 다음은 50% 정도 증가한 264억, 그 다음에 100% 증가한 522억 원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자, 일단 체킹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환경 규제 영향으로 해가지고요, 탄소 함량의 낮은 페로몬 망간 수요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게 동사에서 비중을 확대 중인 제품입니다. 특히 중탄소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전까지는 고탄소를 많이 생산했지만 이것을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걸 사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저탄소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탄소를 이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혹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필요한 사업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고객사에 맞게 좀 제조를 좀 하든가 아니면 좀 비용 단가를 좀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심팩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11월 이후에 하락세를 보였던 글로벌 페로몬 망간 가격이 연초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레깅 효과로 인해서 11월 이후니까 12월부터 적용됐다고 치면은 네, 올해 1월도 마찬가지고 2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1, 2개월이니까 12월이면 12월, 12월부터 해서 12월, 1월, 거의 뭐 2월, 이번 달부터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온 상태에서 팔았을 거라고 보고, 그럼 1분기는 조금 저조할 수 있겠지만은 2분기부터는 다시 가격세가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분기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2분기 때부터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체킹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보고서를 읽으면서 물론 아직 차트를 못 봤지만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또 하나의 회사를 발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포시에스라는 그룹입니다. 자,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는 자료 입력 그리고 저장 지원하는 전자 문서 솔루션인 오지 이폼이라고 하는데 이게 매출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BI 분야의 정형, 비정형 리포트, 오지 리포트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 및 중견기업 시장 타겟에 클라우드 계약, 전자계약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자, 매출액은 161억 원, 29% YY 대비 성장했고요. 연간 영업이익은 50억으로서 연간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초호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업그레이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기부 비대면 바우처 사업의 공급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의 확장 정도가. 그래서 이 폼 사인이 성장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매출의 증대와 함께 영업 레버리지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성장 중인데 비대면 거래가 높아지고 있고 원격 근무도 많아지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확대와 일반 기업에서도 문서를 전자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게 괜히 그 종이 문서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좀 탄소를 좀 저감하는 그런 요소가 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좋죠. 앞으로도 가는 추세이고 그리고 20년 2분기 이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세가 지속 중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SK 네트워크스고요.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제가 과거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내려갈 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보자. 왜냐면 아직 그 악재 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고 또 주가 자체가 원래 오름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또 내린다고 하더라도 기다렸다가 사면 큰 수익이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전형적인 박스권의 형태입니다. 거의 6,200원 정도 여기가 목표 주가 정도였죠. 6,400원 정도가 거기서 바닥권을 여기 정도로 잡고 한 4,400원으로 잡고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조금 매수를 들어가도 되겠다 싶고요. 1조가 좀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도 약간의 주식수가 많다는 지점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SK 넥서스도 여러 가지 좀 투자를 좀 진행을 하긴 하네요. 이렇게 되었고 재무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실히 뭐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이런 것들은 작년들에 비해서 좋아졌고 PR 역시 주가가 떨어지면서 좋은 상태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주체 수급이 지금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관은 지속적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대량 매도를 좀 통해 가지고 여기도 없다라고 치고 보신다면 이렇게 본다면 거의 뭐 2월 달은 거의 내내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2월 들어서부터는 거의 다 매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아직도 잠재적으로 좀 남아있는 좀 악재이지 않나 싶고 그래도 최대 주주는 SK가 들고 있고 자사주도 많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사주 좀 소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 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도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비단 저희가 추측은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3년 거의 3년 정도 만에 거의 최저점이니까요. 거의 5년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 10년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 지금 3,820원은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가격으로 비교하자면 거의 최저점이기 때문에 SK 네트워크스는 저평가 구간에 도달한 거는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더라도 큰 손실은 보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심팩 사업 내용이 굉장히 좋죠.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보고서로 이후로 좀 떨어진 것 같고요. 그래도 전고점을 깼고요. 그 시도로 인해서 내려온 것 같고 1월부터 거의 뭐 1년 내내 업황이 계속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찍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 이때부터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떨어졌고요. 이것에 대한 이제 11월 이후이니까 이때부터 떨어졌으니까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11월 이후 반등세니까 이때는 그거였고 이때도 가격이 하락된 상태에서 팔리는 거고 이때 글로벌 가격이 내려갔고 그럼 이제 2월부터는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3월, 4월, 5월 사이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안 좋은 보고서로 인해서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그때 매수가 들어가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연된 그 레깅 효과로 인한 가격이 다시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때는 그때 다시 매수를 해도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5천억 원 좀 아래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있고, 예, 기간의 올매수.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팩 맞죠? 네, 그래서 재무표 보시면은 작년 제외하고 꾸준히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 오히려 여기가 안 좋아졌네요. 이렇게 안 좋아졌다가 여기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쭉 올라가네요. 어쨌든 올해는 모든 게 굉장히 좋아졌다. 역사상 영업이익률 뭔가요 이게? 미쳤습니다. PER 굉장히 낮고요. 네, 그러네요. 시가총액이 5천억이 안 되는 회사가 매출액을 5천억 벌었네요. 이거는 조만간 조정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보고서상으로는 굉장히 유심있게 본 기업인데, 주가는 어떨까 한번 볼까요? 오늘 굉장히 치솟았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네, 네, 성장한 만큼 지금 올라오고 있고, 주봉상으로는 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중이네요. 시가총액이 너무 낮네요. 시가총액이 너무 낮고, 주식수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500원 2017년도였고, 네, 여기서는 4차 팬데믹 이후로 역사적 고점을 깨고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는데, 사업 자체가 매수 주체가 딱히는 없어요. 그냥 거의 외국인에 의해서 매수 매도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자, 매출액은 점점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뭐 소폭 하회를 하고 있지만 올해 이게 뭐죠? 왜 6월까지만 돼 있죠? 이 회사는 6개월 단위로 산정을 하나요? 왜 이렇죠? 네, 2007년, 8년 자사주 조금 들고 있고 조청민 대표가 있고, 좀 특이하네요. 왜 이거 혹시라도 이 6월 이렇게 나오는 걸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좀 그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다. 순위도 좋고, 다만 ROE가 소폭 좀 부족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PR도 다소 좀 높긴 하네요. 네, PR 좀 다소 높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근데 3월에 영업이익이 없었나요? 네, 그래도 이번 연도는 좋을 것 같고, 네, 4분기 왜 자꾸 없죠? 네, 4분기 좋아졌고, 네,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4CS도 좋은 것 같습니다. 4CS도 좋은 것 같고, 천천히 좀 올라가는 저평가까지는 아니긴 하겠지만은 주가상으로는, 네, 사업 자체가 성장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선은 다시 총괄적으로 설명해드리면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주가도 저평가, 바닥이고 저평가다. 그 다음에 심팩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그 페로망간 그거에 대한 가격들을 여러분 좀 항상 좀 체킹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때 페로망간,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을 좀 해봤는데 10월 달과 11월 달이 정말 좋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12월에는 거의 뭐 작년 12월의 가격이 작년 9월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12월부터 소폭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2월까지. 그래가지고 좀 기간을 좀 좁혀서 본다면 12월 말일 정도부터 해가지고요. 톤당 한 100유로? 100달러라고 하나요? 이게 USD인데 USD면은 뭐라고 읽죠? 돈 화폐 단위 잘 몰라서. 네, 환율 맞죠? 네. 환율로 따졌을 때, 그냥 달러죠. 달러로 봤을 때 100달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네, 심팩에 대한, 네, 뭐랄까요? 영업이익이 1분기 때 좀 저조할 거고, 2분기 때부터 다시 잘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이 4CS. 자, 4CS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좋다고는 문서상으로 봤고, 저도 오늘 이제 그 청년, 적금, 그것 때문에 이제 전자문서를 좀 이용을 하다가, 맞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은행도 이제 안 하고 또 다 카카오페이나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한다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구나. 또 정부의 바우처 사업까지 한다고 하니 좋아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관념이 맞다면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투자를 안 할 게 아니라 정말 소액만 사보면서 두는 겁니다. 이게 관심 종목으로 두는 거랑 본인이 한 주, 두 주라도 매수를 해보는 것과 그 관심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변화를 갖고 싶으시다면 놓치는 종목들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한 종목 하나, 뭐 둘, 뭐 혹은 뭐 10,000원,
뭐 포시에스 같은 경우는 만 원이면 한 주겠죠. 한 주 뭐 이런 것, 요 정도만 한번 매수를 해보셔가지고 관심 있게 한번 보시다 보면 또 괜찮은 또 타이밍이 나왔을 때 또 관심 있게 보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